김종구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혹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습니까? 네, 자기하고 다르게 생겨서 혹시 기분이 나쁩니까? 네, 그러지 않죠. 우리 사람은 다 얼굴이 다르죠? 네. 근데 오늘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성격도 이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얼굴은 우리가 쳐다보니까 구분이 되죠? 네. 그런데 성격은 잘 안 보이니까 구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얼굴이 못생겨서 나 이혼 안 한다, 뭐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나 당신이 나하고 다르게 생겨서 같이 못 살겠어, 이혼 소송 내야 되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격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알면 이 갈등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데이비드 컷이라는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4가지 기질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4가지 기질 이론을 보면 뭐 보호자 기질, 예술가, 이상가, 합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군자를 이렇게 접목해서 오늘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자 다 아십니까? 네. 똑똑하시군요. 자, 그러면 사군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군자 그림을 보니까 다 그림이 다르죠? 네. 어떤 그림이 가장 예쁘게 생겼습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게 다른 모이다, 그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멋있는 게 있죠. 뭔가요? 네, 난초죠. 난초는 가닥이 몇 가닥 안 되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난초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생,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난초 기질을 닮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거든요. 폼생폼사. 거울 앞에 많이 있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어요. 집에 가보면 더럽습니다. 자기 옷만 깨끗하게 입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군자 중에 딱 보니까 뭔가 고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죠.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고 고생을 하고 부르져 있죠. 매화를 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성실해요.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고생하면서 재미없게 살고 싶습니까? 재미있게 사는데 대충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뒤로 가볼까요? 꽃이 중요한 거 있죠? 사고자 중에? 꽃을 크게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국화죠. 국화는 꽃을 중요시합니다. 꽃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죠. 네, 꽃 보면 향기 맡으면서 향기롭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칭찬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똑똑하네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우유부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또 사군자 중에 보니까 굉장히 강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강직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나무죠. 예, 대쪽 같다 그런 이야기 하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독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좀 상처를 잘 주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죠.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장점도 있고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이라는 것을 잘 보면 긍정적으로 잘 드러내면 굉장히 좋지만 또 이거 잘못 쓰면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걸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매화도 군자고 난초도 군자고 국화도 군자고 대나무도 군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군자의 성품을 잘 드러내려면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화부터 좀 볼까요? 이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매화 그림인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딱 보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감이 잡힙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죽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못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 뭐 억울해서 못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화는 특징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사군자 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매화나무에서 뭐가 열리나요? 매실. 매실이 열리죠. 매실이 나무에서 열렸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매실은 굉장히 많이 열리죠. 매실이 보통 언제 따나요? 5월 말, 6월 초에 따죠. 그게 이제 봄의 끝자락이거든요. 봄이 끝나기 전에 매실을 수확한다고요. 빨리 수확하죠. 그러니까 매화가 꽃을 언제 피우나요? 초봄, 이른 봄, 늦은 겨울. 그때 꽃을 피우죠. 그때 매화가 꽃을 피우니까 그때는 춥잖아요. 간혹 눈이 내리죠. 눈 맞은 매화 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중매라고 이야기하죠. 찬바람과 그 찬 눈을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빨리 펴서 고생을 했을까요?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그래서 매화를 닮은 사람들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부지런하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내려고. 봄은 짧거든요. 봄이 끝나기 전에 열매를 딱 맺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를 닮은 사람들은 무엇에 민감하냐면 마감 시간에 민감해요. 정해진 봄 안에 딱 열매가 나와야지. 그거 안 나오면 열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에 민감하니까 누굴 싫어하겠어요? 늦는 사람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그때까지 해가지 오기로 했는데 안 해오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 기질이 살다가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불쌍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고생하고 살았구나.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돈을 챙겨서 집을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팍 접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객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매화 기질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즐기는 걸 배워야 되겠죠. 기분 좋게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혹시 나는 매화 기질을 본받은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화 기질을 보면 자녀들을 잘 키우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범생으로 키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즐거워하는 부분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를 보면 안아주고 같이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너 숙제 다 했냐? 할 거 다 했어? 뭐 이래 체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매화 기질을 본받은 사람들은 좀 열심히 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화 기질의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잘 보면 계획을 세워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솔선수범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배짱이들 보면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화 기질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난초 한번 가볼까요? 네. 난초는 그린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친다고 이야기하나요? 한 번에 이렇게 그리니까 뿌리 끝에서 이 끝까지, 그죠? 그래서 난초 기질이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좋아져. 난초는 원래 어디서 사나요? 예, 바위텀이나 나무 그늘에 살죠. 근데 예쁘니까 사람들이 파서 어디다 옮겨 심습니까? 화분에 옮겨 심죠. 난초가 잘 살던가요? 좀 잘 죽죠. 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난초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난초를 구속하면 잘 죽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구속할까요? 네, 그렇죠. 매화들이 많이 구속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할 대나무들 아주 구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초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난초들이 가출하죠.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난초들이 많습니다. 난초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이 너무 싫다는 거죠. 가는 기질입니다. 난초 기질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이 여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계절의 특징이 뭡니까? 좀 뜨겁죠. 더운 지방 사람들이 대체로 어떠나요? 열정이 있지만 좀 게으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난초 기질이 놀 때는 열정적이지만 재밌는 거 할 때는 열정적이지만 좀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가 기질을 보면 좀 놀다가 한 번에 쫙 몰아치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다가 술 한잔하고 한 번에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난초들입니다. 그러면 난초 기질은 자유가 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탕이 되겠죠. 그래서 난초 기질은 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자유롭게 참 잘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 절제가 안 돼서 방탕한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화를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화 축제 가면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철사줄로 매어서 가위로 자르면 자기 모양을 어떻게 해줍니까? 바꿔주죠. 왜 그럴까요? 맞춰주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국화를 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잘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국화 기질입니다. 국화가 언제 핍니까? 어떤 가을에 피죠? 똑똑하시네. 늦은 가을에 피죠. 그래서 오상고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리가 내릴 때 국화가 피거든요. 서리가 내리면 모든 식물은 말라버리죠. 그런데도 국화는 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국화가 추운데. 똑똑하시네. 우리 선조들이 국화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화는 다른 꽃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나서 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거죠. 싸움을 싫어하는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자기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사람일까요? 왜요? 잘 맞춰주는데? 여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국화가 나중에 헷갈려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국화가 보면 가장 꽃이 다양하죠. 노란 국화도 있고 흰색 국화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국화는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나의 진정한 모습이 뭘까?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국화기질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국화를 또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죽음 앞에 바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국화기질이 의미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국화는 자기를 하트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외계인 같은데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나무는 특징이 뭔가요? 곧죠. 강직합니다. 잘 부러지지 않죠. 항상 푸르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기질이 가장 목표지향적인 그런 모습이죠. 대나무 기질은 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설득하기 힘들어요.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설득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강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죠. 특히 국화 기질은 좀 잘 안 됩니다.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오죠. 대나무를 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되죠. 정교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갠다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분석하는 거죠.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원자, 분자 쪼개고 쪼개고 DNA 쪼개고 쪼개고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있죠? 각종 연구소가 많이 있죠.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 대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가 엄청 멀리 나간다 그랬죠?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탱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 대나무 기질이 지적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죠. 책을 많이 보는 그런 기질입니다. 아까 우죽순이라고 이야기했죠. 성장이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대나무 기질 어릴 때 보면 글을 빨리 깨우쳐요. 숫자도 빨리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 천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의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이니까 100분 토론, 끝장 토론 이런 데 노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대나무 기질이죠. 자신을 이제 독수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 다 노 해도 나는 예스 할 수 있다. 팔짱 딱 끼고 콧대 딱 높여서 무시하는 거죠. 바보 같은 것들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닮은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매화는 봄을 닮았거든요. 봄에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한 해 농사를 준비하죠. 그때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농사 망치겠죠? 그래서 매화 기질의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일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뭘 놓치기 쉽다 그랬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놓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매화 기질은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가장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기질이 난초였죠. 그래서 매화는 난초를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봄은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여름 기질이 난초 기질은 즐겁게 사는데 이 자유가 과하면 방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이 절제를 잘하면 이 여름 기질의 난초는 가을 기질은 국화를 본받아야 됩니다. 국화는 아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했죠. 그래서 국화를 본받을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의미 없는 그런 삶에 자신을 투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관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국화는 대나무를 개발해서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세워야만 이 국화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역시 매화를 개발해야만 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매화의 그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매화 기질이 난초 기질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존중 안 하니까 그렇게 군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